오늘 중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다치고 싶지 않으면 서해에 들어오지 말아라고 통보했습니다. 중대군사훈련을 한다는 이유이지만 아무런 협의와 허락도 받지 않은 일방 통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완전히 강탈하려는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서해를 중국의 안방처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곧 현실화된다라는 경고가 쏟아지면서 중국의 막장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천벌을 받기 위해서 용을 쓰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멸의 몸부림으로 보이는 중국의 막장 행태를 소개합니다. 중국이 오늘 오전 서해에서 중대군사 활동을 한다라며 한국 선박의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상국은 어제 홈페이지에 갑자기 올린 경고문을 통해 1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해에서 중대군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 해사국은 서해의 6개 지점 좌표를 공개하며 이 지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해역 안에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지역에 대형 부표를 계속 띄워왔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근해 등에 폭 3m, 높이 6m의 주황색 부표를 설치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양관 측을 가장한 군사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표들 중 상당수가 우리 해군의 공해상 작전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군과 미군의 잠수함과 함정에 대한 감시 경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6년부터 서태평양 지역과 남중국해의 미 잠수함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도청청음 장치를 상당히 많이 운용 중입니다. 중국은 괌인근 심해의 미 해군 잠수함의 스크루 소리 등 음향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감시 장치는 해수면 위에 부표와 케이블로 연결돼 적 잠수함 움직임을 부표 내 위성통신 장치를 통해 중국군 본부로 전송합니다. 한국의 서해에 설치된 부표도 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어도 근해에도 여러 개의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군사적 목적 이외에도 이어도 관할권을 노린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12월 센카쿠 열도에 갑자기 해양 정찰기를 보내 항공정찰을 하면서 해당 해역을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바로 센카쿠 열도에 여러 개의 부표들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이어도도 이런 방식으로 영토 분쟁화하면서 곧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것으로 의심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중국은 한국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 해군은 서해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측 요구를 바로 거절하면서 중국은 부표를 줄줄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군사작전을 펼치는 데에는 서해를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칭다오와 다롄에 있는 중국 해군기지 함정과 잠수함이 남중국해 등 서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군사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의 관할해역에 중국 군함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30여 척, 2019년 190여 척, 220년 220여 척, 2021년 260여 척으로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관할해역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 MCA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군 함정에 대해 한국 해군은 집중감시에 들어가는 군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중국 해군이 군함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특히 산둥성 칭다오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의 움직임은 충격적입니다. 랴오닝함에는 작전 반경 1500km, 항속거리 350km인 J-15 전투기를 24기나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바로 코앞에서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랴오닝함은 서해를 통과해서 괌 미군기지까지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수시로 서해를 통과해서 센카쿠 열도부터 괌까지 자유롭게 통행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랴오닝함이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구축함 시닝함, 우르무치함, 청두함, 미사일 호위함인 샹탄함과 보급함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항모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항모전단으로 인천과 평택항 등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면서 통행을 했습니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가까이 접근하는 이유는 그 해역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핵잠수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게 동경 124도선 넘어서 오지 말아라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만약에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중국 영해화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됩니다. 랴오닝함과 중국 군함이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을 대비한 실효적 통제라는 의도와 함께 서해를 완전히 중국의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투입되는 것을 견제하고 동시에 한반도를 직접 위협함으로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만 톤급 공호호형 구축함 난창함, 4,200톤급 미사일 구축함 칭다오함, 미사일 호위함 리니함이 편대를 이뤄 최근 서해 모해역에서 며칠 동안 고강도 실전 종합훈련을 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달 한미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연합연습 기간 서해 북부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서해 군사훈련은 대만 침공과 함께 진행되는 북한과의 군사작전 훈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북한도 바로 한국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중국의 승인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중국이 결국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북한과 철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중국 선박과 중국 전투기만 공격하는 방어적인 수단으로는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군이 중국의 공격기지인 중국 내륙을 공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바로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주한미군 기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순서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먼저 핵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쟁 상황이 될 것이고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의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포위해서 실탄을 발사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선박 및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중국 정부가 대만 북부 해안의 바다와 하늘의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기상인 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로켓 잔해가 떨어지니 조심하라라는 일방 통보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새로운 위협 방법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중국은 수시로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실탄 발사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해를 금지하라라고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이런 도발에 무기도입 등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해외 언론은 대만이 미국 보잉이 만든 하푼 대한미사일 400발을 구매하기로 했다라는 속보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미 국방부가 11억 7천만 달러 약 1조 5,500억 원의 미사일 계약을 발표했는데 그 구매 국가가 대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내부에서 중국과 통일해도 좋다라는 여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대만 정치계와 국민들이 상당수 친중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침략해도 싸우지 말자라는 반응들입니다. 미국이 지켜주겠지라거나 안 지켜줘도 괜찮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중국 때문에 피곤했는데 대만이 빠졌습니다.